위험은 떡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 안에 떡 하나쯤 들어있진 않으신가요? 그 평범한 떡 하나가 내 몸의 기도를 막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응급실로 실려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떡을 건강한 간식이자 전통적인 음식으로 여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옛날 음식을 자주 찾게 되죠. 하지만 그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 건강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확실히 예전과 다릅니다. 입안 침분비는 줄고 치아는 약해지며 턱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음식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위장의 소화력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예전처럼 철떡이나 꿀떡을 한 입에 넣고 삼키십니다. 전엔 괜찮았는데 라는 말로 그 위험을 그냥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42년간 노인병과 내과를 진료해 온 의사 신정호입니다. 제가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떡 때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숨이 막히고 혈당이 치솟고 배는 더부룩하게 불편한데 화장실을 가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 고통. 전구 떡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떡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고령층에서 무려 4배나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우엔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잘못된 떡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를 악화시키고 이장의 덩어리처럼 남아 소화 장애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간과 신장 기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어떤 떡을 피해야 하는지, 또 떡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과 상담하며 직접 얻은 실질적인 정보만 모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까만색 체크프 65세 이후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한 떡 4가지, 까만색 체크포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생활수칙, 까만색 체크표 그리고 떡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대체 음식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노꽃길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떡이 위험한 음식이 되는 걸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떡 먹고 목 막히는 건 운이 없는 거야. 원래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정말 단순히 운일까요? 아닙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하게, 그리고 점점 더 떡과 맞지 않게 변해갑니다. 첫째, 씹는 힘이 약해집니다. 치아가 빠지거나 틀니를 쓰게 되면서 예전처럼 쫀득한 떡을 잘게 씹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찹쌀떡이나 인절미처럼 끈적한 떡을 먹으면 덜 씹힌 채 큰 덩어리로 삼키게 되고 그게 기도를 막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삼키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삼킨다는 건 단순히 목을 타고 음식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혀, 목 안쪽 근육, 후두덮개 등 여러 부위가 동시에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이 정교한 조화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죠. 그 결과 떡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고 심한 경우에는 기도로 넘어가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위장 근육의 수축 속도는 느려지고 이액 분비량도 줄면서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떡처럼 쫀득하고 무거운 탄수화물은 위에 오래 머물며 가스를 만들고 구락질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떡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는 단맛 조각의 떡이 혈당을 300에서 400까지도 치솟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은근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몸은 이미 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70세의 이령순 여사님은 설날 아침 떡국 한 그릇을 드신 후 갑자기 속이 막히는 듯한 불편함에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소화되지 않은 떡이 이 출구를 막고 있었고 결국 내시경으로 떡 덩어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하시며 깜짝 놀라셨죠. 또 다른 사례, 73세의 이남수 어르신은 인절미 한 조각을 드시다가 목에 걸려 숨이 막히는 질식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별다르게 씹지 않고 삼킨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말을 못 하실 정도로 숨이 막혔고 다행히 옆에 있던 아들이 하임리법을 시도해 간신히 떡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산소 포화도는 6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떡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도 실생활 사례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모든 떡이 다 위험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떡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떡 4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소 자주 드시는 떡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떡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거예요. 이게 뭐가 위험하겠어요? 하지만 그 익숙함이 때론 가장 큰 방심이고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1. 인절미, 찰떡, 가장 위험한 떡. 쫀득한 식감, 고소한 맛.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찰떡은 그 끈적함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절미는 잘라지지 않고 목에 덩어리째 걸릴 수 있으며 기도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72세 박모 할머니는 간식으로 인절미를 드시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으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산소 포화도가 70 이하였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다행히 기도를 확보하고 떡 조각을 제거해 목숨은 건졌지만 단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인절미는 혈당 지수가 무려 85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2개만 드셔도 혈당이 300 가까이 오를 수 있습니다. 쫀득한 식감 때문에 포만감도 덜 느껴져서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 떡은 질감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적절히 구우면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특히 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 조리하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덜하고 칼로리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떡을 너무 오래 굽지 않고 살짝 데우듯 구워야 바삭한 껍질 안에 촉촉한 식감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신 69세 박재영 어르신은 치아가 약해져 떡을 잘 안 드시다가 손녀가 구워준 바삭한 가래떡을 맛본 후 딱딱하지도 않고 질식 걱정도 없고 속도 편하다며 매주 주말마다 에어프라이 떡을 직접 구워 드시고 계십니다. 이 3가지 떡, 백설기, 무가랑 쑥떡, 기름 없이 구운 바삭떡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분이 적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조리 방식이 소화에 부담을 덜 주고. 셋째, 씹기 편하고 질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을 지키며 떡을 즐기려면 어떤 떡을 선택하느냐와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떡을 드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떡은 되도록 식사 중간 간식으로 또는 다른 단백질, 채소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 백설기 한 조각과 삶은 계란,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혈당 부담은 줄고 포만감은 높아져 무리한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 음료 선택도 무척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떡과 달콤한 음료의 조합은 몸속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드실 때는 따뜻한 물, 무당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 수염차 같이 자극 없이 위를 도와줄 수 있는 음료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음료는 소화를 돕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며 특히 겨울철 떡과 함께 드시면 몸도 덮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떡을 보관하고 다시 데워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떡은 시간이 지나면 굳기 때문에 다시 데울 때 물에 살짝 적시거나 김에 찌면 말랑하게 복원됩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만 너무 의존하면 떡이 말라버릴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분을 함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혼자 드시지 마세요. 특히 찰기가 강한 인절미나 찹쌀떡은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있을 때 또는 가까운 곳에 응급조치 가능한 환경에서 드셔야 합니다. 떡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30번 이상 꾹꾹 씹은 뒤 넘기시는 습관은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국내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기도 질식 사망사고 중 60% 이상이 떡에 의한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한 음식일수록 경계가 느슨해지고 그로 인한 사고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침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은 찰지고 달콤한 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먹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떡을 먹을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에 떡을 먹지 말 것. 식전이나 아침 빈속에는 절대 그물, 혈당 급등과 혈관 손상 위험이 큽니다. 떡과 단 음료는 절대 함께 먹지 말 것. 특히 콜라, 유자차, 꿀차 등은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무당차나 따뜻한 물을 함께 드세요.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을 것. 기도 질식 예방을 위해 작게 자르고 30번 이상 씹기. 혼자 있을 때는 되도록 피하세요.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떡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호박 또는 고구마 백설기. 맵쌀로 만들어 끈적임 적고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포만감도 좋아 아침 간식으로 안성맞춤. 무가당 쑥떡. 쑥의 천연항염 항산화 성분은 노년기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단맛을 줄여 당뇨 관리에도 좋습니다. 기름 없이 구운 바삭떡.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떡은 질식 위험을 줄이고 씹는 맛도 살아 있습니다. 껍질은 바삭, 속은 부드럽습니다. 이처럼 떡은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고 먹는 음식입니다. 전통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건강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떡이 주는 포근한 정서, 가족의 추억, 조용한 오후의 간식 같은 따뜻한 문화는 유지하되 방식만 바꾼다면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어르신들의 식습관에서 중요한 점은 극단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떡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좋은 떡을 안전한 방법으로 먹는 것이 건강한 노년 식생활의 기본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아무리 전통적이고 익숙한 음식이라도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방식과 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앞으로 떡을 드실 때 오늘 배운 3가지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응급실을 찾는 일 없이 맛있게,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직접 떡을 만들거나 구매할 때 확인해야 할 좋은 떡 고르는 법과 무첨가 떡 구매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전통과 건강, 둘 다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식생활, 함께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구우면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떡이 쫀득한 상태에서 조심해야 할 질감이 아닌 깨물기 쉬운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운 떡은 전분이 열로 변성되며 소화가 쉬워지고 혈당 지수도 생보다 10에서 15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70세 박재근 어르신은 인절미를 좋아하셨지만 한번 질식 사고를 겪고 나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인절미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고소해서 오히려 더 맛있다며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무가당 숟가루와 곁들여 드시곤 하세요. 그 이후로 위장 불편도 사라졌고 음식이 줄어든 것도 없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 3가지 떡의 공통점은 끈적이지 않고 혈당 자극이 적고 위장 부담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있어 과식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리 건강한 떡이라 해도 혼자 계실 때 드시는 건 피하시고 작게 썰어서 천천히 꾹꾹 씹어 드시는 습관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떡을 바꾼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건강 지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실제 사례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떡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진짜 떡 하나만 바꿨다고 건강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오며 그 장면을 너무도 자주 봤습니다. 단순히 식단 전체가 아니라 딱 떡 하나 바꾼 것만으로 떡 하나 바꾸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혈당이 내려가고 간 수치가 안정되고 눈 건강까지 좋아진 분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 중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인생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올해 73세이신 장철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육과를 아침 식사 대신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육과 3개 정도의 커피 한 잔, 바삭하고 달콤하고 속이 든든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았고 간 수치도 정상이 한참 넘었으며 지방간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초음파에서 간 쪽이 하얗게 변한 모습이 나오자 어르신은 처음으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육과 나쁘다고는 한 번도 생각 못했죠. 그게 어르신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기름떡을 완전히 끊고 아침에는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 백설기로 바꿔보시자고요. 떡이 당기면 무가당 쑥떡을 소량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밍밍해요. 떡 같지도 않네요. 그랬던 장 어르신께서 석 달이 지나고 속이 편하다는 말씀을 처음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6달 뒤 재검진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보다 몸무게가 5kg 이상 빠졌고 혈압은 약을 하나 덜 써도 될 정도로 내려갔으며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다시 정상이 되었고 지방간도 중등도에서 경미한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때 장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평생 육과가 든든해서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떡 하나 바꾸니까 몸이 다시 움직이네요. 이후로는 동네 공원 산책도 시작하셨고 하루 한 번 백설기 반조각과 따뜻한 보리차가 어르신의 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이신 김영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떡 중에서도 특히 꿀떡을 좋아하셨습니다. 손주가 오면 함께 나눠 먹는 재미도 있고 오후엔 당이 당긴다며 꿀떡 2개 정도는 꼭 챙겨 드셨죠. 문제는 당뇨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치가 조금 높은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공복 혈당이 180 이상을 기록했고 식사 후 혈당은 30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당혈색소도 점점 오르더니 어느 날 안과 검진에서 눈 안쪽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눈까지 온다고. 그냥 떡 하나 먹은 것뿐인데. 그 말 속엔 후회와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사님은 꿀떡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무가당 쑥떡을 일주일에 2번, 정말 떡이 먹고 싶을 때만 한두 조각 정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 쌉싸름한 맛이 입에 맞지 않으셨지만 보리차와 함께 드시며 점점 익숙해지셨고 달지 않아도 떡 본연의 맛이 좋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당혈색소가 뚜렷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도 130 이하로 안정됐고 식후 혈당도 200을 넘지 않게 조절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의 망막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시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안과 치료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냥 떡만 바꿨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김 여사님의 그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떡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도 않았고 비싼 시술이나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익숙했던 떡을 바꿨을 뿐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결코 거창한 변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익숙했던 것을 조금만 조정하는 것, 그게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떡을 즐길 수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떡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하지만 오늘 보셨듯 그 작고 평범한 떡 하나가 어떤 분에게는 숨을 막히게 하고 어떤 분에게는 눈을 잃을 뻔한 이기가 되었으며 또 어떤 분에게는 삶을 되찾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65세 이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떡 4가지입니다. 찹쌀이 들어간 끈적한 인절미, 기름에 튀긴 육과 같은 기름떡, 당분이 많은 꿀떡이나 약식, 색소와 방부제가 들어간 떡 케이크. 이 4가지는 질식사고, 혈당 폭등, 간 기능 저하, 이장 장애까지 몸에 크고 작은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떡으로 바꾸면 됩니다. 맵쌀로 만든 부드러운 백설기, 설탕을 넣지 않은 무과당 쑥떡, 기름 없이 구운 바삭한 떡. 이 3가지는 질식 위험도 낮고 혈당 변화도 완만하며 소화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떡을 드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공복에 먹지 말고 단 음료와 함께 먹지 말고 혼자 드시지 말고 꼭꼭 오래 씹으셔야 한다는 것.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떡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떡 하나 바꾸는 것. 정말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지키는 커다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형제, 친구, 이웃, 혹시 그분들의 냉장고에도 위험한 떡이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질식사고를 막는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건강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노꽃길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습관으로 10살은 젊게, 20회는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